안녕하세요. 4hours입니다. 금요일 투자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 오후 3시 44분입니다. 지금 시간. 전일 금요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이고요. 제일 먼저 미국 다우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선물 그 전일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이 좀 저항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항을 좀 받고 캔들이 어떻습니까? 캔들 하나를 가지고 좀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진 않아요. 캔들이 이제 패턴이 있는데 현재 캔들은 어쨌든 좀 쉬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붙으면서 상승의 목표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횡보하거나 조정이 오거나 이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분봉 볼게요. 30분 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라인을 그었는데요. 이쪽 라인이 돌파되는지 아니면 이쪽이 돌파되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시점이 한 요 정도 됐었는데요. 실제로 위로 가서 이제 스파이크 캔들을 좀 만들고 돌파 라인을 좀 지지하는 듯 하다가 새벽 시간에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위로 가게 된 이 파동이 트랩이 되는 거죠. 함정을 판 겁니다. 어쨌든 고점 돌파는 실패했고 저점은 살짝 깨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라인이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오전 중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좀 조정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좀 된다면 여전히 상승이 유효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 나스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나스닥은 잘 보진 않는데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기술주 중심이라 좀 다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오질 못했어요. 힘이 더 없죠. 그래서 나스닥이 붙을지 아니면 내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나스닥은 좀 30분 차트를 봤을 때 다우랑은 좀 다르네요. 고점도 비슷한 모양이지만 살짝 올렸다가 저점도 깨지 못했어요.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S&P를 보면 S&P는 다우랑 좀 더 비슷한 모양인데요. 이것도 이 라인이 좀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던 추세가 다 지우고 볼게요. 이렇게 온 추세가 어떻습니까? 붕괴가 됐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 흐름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선을 긋고 여기도 좋고요. 여기 아래에서 계속 시세가 형성된다면 마음 놓고 매도 포지션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상승 중인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 구간은. 이쪽 라인이 저항대인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머뭇머뭇 거렸던 곳, 여기를 뚫기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분봉을 볼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인은 여기겠죠. 여기가 또 지지가 됐고요. 여기가 글을 써보면 돌파가 되겠습니다. 돌파. 그리고 돌파한 라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시세가 위로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 볼린저 밴드를 쭉 타고 가다가 밴드 내에서 고점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봐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지 아니면 내려갈지를 확인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손절을 길게 두지 않고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트렌드를 그어보면 아직은 좀 남아있어요.
아직은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봉을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로 볼게요. 유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갔습니다. 반등 목표치는 거의 다 잡은 것 같고요. 이 라인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매수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눌려줄 때 확실히 상방으로 자리는 잡았죠. 이렇게 좀 눌려줄 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뭔가 좀 조정 시에 이런 라인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 라인이 돌파된 거고 지지가 됐으니까요. 이 라인도 괜찮고요.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은 것 같고, 유로는 장기적으로 우하향이 어쨌든 계속 되던 상품이라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이평선은 우하향하던 게 이제 조금 누웠습니다. 이게 좀 위로 이렇게 전환되면 장기적 트렌드로 어느 정도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호주 달러 볼게요. 호주 달러는 좀 약해요. 유로에 비해서는. 유로는 이까지 갔는데 호주 달러는 아직도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70센트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푼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막혀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매도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라인이 확실한 저항대로 되고 있어서 스탑을 이 정도에 걸고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게 되면 또 위로 간다고 봐야죠. 여전히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을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 이런 라인이나 이런 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도는 좀 짧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는 이 라인을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시세가 나 있는 상태라 여전히 매수가 이기고 있지만 고점 대비 많이 밀릴 수도 있는 유형의 상품이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트렌드도 이렇게 잡아보면 조금 버거운 상태입니다. 좀 많이 올랐다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렴이 좀 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튀냐에 따라서 방향은 정하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도든 매수든 다 가능한 구간 같습니다. 엔화를 보겠습니다. 요 거래 때문에 항상 찌그러져 있는데요. 엔화는 어쨌든 트렌드가 어떤가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긴 시간으로 볼게요. 3시간으로 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상승을 계속 타고 있어요. 조정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매도는 당분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천연가스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ETN 때문에 제가 보는데요. 천연가스 암울합니다. 천연가스의 핵심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일봉인데요.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역사적 저점 라인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을 텐데요. 거길 극복하지 못하고 중심선에서 맞으면서 추세가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싸다고 계속 뭐 이런 데서 살 구간일까요? 맞아들면 좋은데 지금도 여전히 추세 진행 중입니다. 좀 상품이라 수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거라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저점이 같은 쌍바닥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디서 사야 될까요? 이런 데서 사는 겁니다. 이런 데서. 항상 이 왼쪽 고점을 돌파할 때 사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쌍바닥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뭐 사람들 물어보니까 2달러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정도 오면 사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정도에서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격적 면에서. 하지만 좀 아래로 슈팅했다가 만약에 이게 아래로 강하게 슈팅하면 V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서서히 내려가면 반드시 쌍바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더블 바텀이 되겠죠. 요 라인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V자가 나오면 이런 데서 사는 걸로. V자는 각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이 예각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차 바닥에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트렌드를 거보면 지금 하락 트렌드를 삐져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반등을 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의 원리에서 보면 그 채널의 하단을 접선을 하거나 뛰쳐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되게 많다고 되어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2달러까지 급하게 가기보다는 좀 올라갔다가 들었다가 내리던가 아니면 횡보하던가 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다고 뭐 바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밀가루하고 구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을 브레이크 하면서 밀가루는 추세 상승 중입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은 추세 상승 중이고요. 적당한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을 거보면 아직 추세 좀 이탈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 올라오면 추세 이탈을 트랩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더 확인하려면 여기 돌파인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밀가루는 상승 중이다. 만약에 근데 이 추세 라인을 장기간 돌파를 못하면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구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일봉인데요. 제일 중요한 라인은 어쨌든 서포트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뺐지만 급하게 들어올리면서 올렸던 자리고 여긴 저점이 확실히 지지되고 여기도 확실히 지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추세는 어쨌든 하방인 상태고 지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방의 힘도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봉으로 3시간봉으로 봐도 여전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평을 기준으로 놨을 때는 시세를 이기고 있고요. 현재 수렴이 진행 중인데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은 잘 살펴봐야겠죠. 어디로 뚫고 나가냐에 따라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큰 트렌드는 하방이니까요. 시간봉에서는 상방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한 번의 고점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치법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린 만큼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이만큼 오른 만큼 이만큼이 오른다 이렇게 예측해서 청산을 이 정도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해외 선물 시장 주말 맞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워낙 높은 상품이라 한 번에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이크로 상품을 거래하시든가 단계약을 하시든가 그렇게 리스크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